자,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3개 미지수 중 한 문자를 소구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연립 1차든 뭐 2차든 3차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미지수를 줄인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x 더하기 y는 4다. y 더하기 z는 5다. z 더하기 x는 7이다. 자, 이거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를 누구를 없애느냐? 여기 두 개를 보니까 y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빼죠. 그러면 x 빼기 z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또 xz에 관한 방정식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x는 6이다. 그래서 x는 3, z는 4고 이때 y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렇게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얘를 푸는 다른 테크닉이 있습니다. 다 더해주면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6이 되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다. 그래서 이 식에서 저걸 다시 빼면은 뭐 z는 4, x는 3, y는 1이 나오는데 저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결국은 뭐냐, 문자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줄여 나갈 거냐라는 것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많으면 3개면 2개, 2개면 1개로 줄여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이 해가 무조건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제로다.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다. 얘는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는 0이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무조건 해가 없느냐?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존재합니다. 이거랑 이거를 보시면 위아래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x가 하나 정해지면 y도 하나 정해지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0, 0, 0이 앞의 b가 같고 그 상수항의 b가 다르면 해가 없다.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불능이라는 말을 쓰고 b가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어떻게 보시면 요거를 각각을 그냥 1차 함수라고 보시면 얘는 뭘 나타내죠? 해가 없을 조건이 1차 함수가 평행이 된다는 거고, 얘를 1차 함수라고 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바로 일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은 설명했는 것처럼 문자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를 해야 되고, 소거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1차식이 필요합니다. 1차식은 뭘로 구하죠? 네, 인수분해로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수분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 목표는 1차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 있으면 땡큐 하고 없으면 식을 조작을 좀 해서 결국 1차식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뭐 2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이다.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내가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문자를 없애야 주는 것이 1차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y는 2 빼기 x를 여기에 집어넣고 x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x의 제곱은 10.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므로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1차식이 만들어지면 땡큐 하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어느 한쪽이 인수분해이 된다는 건 뭐죠? 결국 1차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이 있으니까 문자를 소거를 해주면 되고,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 2차항을 소거해서
소거가 되는 형태는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뭐다? 네, 문자를 소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차식이 필요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아니면 2차항을 소거하고 상수항을 소거를 해서 결국 1차식을 만들어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칭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더하기 y 같은 것들은 xy 역할이 xy를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얘도 xy도 바꾸어도 똑같은 이러한 것들을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칭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합을 a라고 보고 곱을 b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서 ab를 구하고 그 ab가 다시 t제곱 빼기 at 더하기 b는 0의 두 그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게 됩니다.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x 곱하기 y가 2다.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x가 0이 아닌 어떤 값이 하나 정해지면 y는 값이 하나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방정식은 해가 있는, 어떻게 보면 부정방정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인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플러스로 주면 해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해가 무수히 많은데 여기다가 xy가 정수라는 조건을 딱 주면 곱해서 정수가 되는 건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4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잘 변형을 해서 어떤 식을 꼴로 바꾸느냐,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꾸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이거 말고도 어떻게 하느냐면 분수꼴로 그냥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y는 뭐 fx 아니면 x는 fy 꼴로 되어 가지고 p분의 q가 정수가 언제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p가 q의 약수일 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굳이 저렇게 안 풀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 xy가 2가 되면 y는 x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x가 뭐죠?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가 돼야 됩니다. 정수니까 마이너스 사용하죠. 그래서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때 y는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조건을 써서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은 0이 되면 뭐죠? 얘는 a는 0, b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이런 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어서 x는 0, y는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유한계로 떨어지는 예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 강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연립방정식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문자를 없애주면 됩니다. 첫 번째에다가 2배를 해주면 x가 없어지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어서 빼면은 이런 0이 되어서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혹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불능이라고 부르겠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x를 없애려면 첫 번째에다 2배를 하면 4x 더하기 8y 더하기 2는 0이 되어서 두 개의 식이 같은 겁니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겠죠. x가 정해지면 y는 자동적으로 한 개씩 정해지므로 해가 무수히 많다, 아니면 정할 수 없다, 부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xy가 정수고 xy는 2입니다. 곱해서 2가 되는 건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총 4개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다 끌어모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얘는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므로 x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진다. 해가 뭐라는 거죠?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부정입니다. 그러면 쟤를 정리를 하면 2 빼기 kx 더하기 y는 0, 4x 더하기 5 빼기 ky는 0이 부정이 되려면 뭐죠? 네, b가 다 같아야 됩니다. 0은 어차피 같으니까 4분의 2 마이너스 k가 5 마이너스 k분의 1이므로 k제곱 7k 10이 4가 됩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7k 더하기 6이 0이므로 k는 1하고 6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는 1개, 그 다음 무수히 많다 0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두 쌍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없는 것들을 찾아보면 얘랑 얘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문자를 없앱니다. 얘는 1차식을 줬으니까 땡큐 그러시고 y를 없애면 y는 3 빼기 x가 되므로 여기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6x 9가 5가 됩니다. 그래서 2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4가 0이므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 되어서 x가 1이면 y가 2, x가 2면 y는 1인데 y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고 얘가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는 1이 되어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이므로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y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수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3y 더하기 3x가 xy가 되므로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갈로를 이렇게 곱하기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y 빼기 3 빼기 3 9가 되죠. 그래서 곱해서 9가 되는 것이 19 33 9 1이 되므로 xy가 첫 번째는 40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66이고, 세 번째는 12,4입니다. 자, 이것은 한 문자로 통일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x분의 1이 3분의 1 빼기 y분의 1이므로 3y분의 y 빼기 3. 그래서 x가 y 빼기 3분의 3y가 되므로 3 더하기 y 빼기 3의 9가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3이 9의 약수므로 1, 3, 9가 되어 y가 4, 6, 12가 되고, 이때 x는 밑에와 똑같을 거므로 12, 6, 4가 되어서 똑같습니다. 푸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얘랑 얘랑 묶으면 y의 x 빼기 1이 x제곱 더하기 3으로 x제곱 빼기 1 더하기 4라 보시면 얘랑 얘랑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x 빼기 1이 4가 되죠. 그래서 곱해서 4가 되는 것이 1, 4, 2, 2, 4,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x가 2고 y가 7이고, 이때가 x가 3이고 y가 6이 되고, 이때 x가 4고 y가 5죠. x가 5고 y가 7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방금 받는 것처럼 차수가 낮은 것이 y가 되므로 y를 구하면
y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3이 되므로 나누면 x 더하기 1, x 빼기 1분의 4가 되어서 x 빼기 1이 4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1이 1, 2, 3이는 위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으로서 연립 방정식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